월 200만원. 이 금액으로 식사와 청소, 안부 확인에 의료 연계까지 해결된다면 이거 나랑 상관 있는 얘기네. 그렇게 느끼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 하나가 조용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름은 서울형 시니어 주택. 단순한 주택 공급 계획이 아닙니다. 노후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기대여야 할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현실적 부담일까요? 오늘 이 뉴스 끝까지 함께 보시면 그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노인 주거 문제는 언제나 두 극단만 있었습니다. 고가 실버타운이냐 아니면 공공임대냐,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수십만 명의 중산층 고령자들은 늘 선택지 밖에 있었습니다. 그 공백을 채우겠다는 선언이 바로 오늘 나왔습니다. 2035년까지 1만 2천호.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지금까지 중산층 고령자에게 맞는 노후주거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 공백을 채우는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193만 명입니다. 서울 전체 인구의 약 5명 중 1명 수준입니다. 그중 77%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숫자로 들으면 단순합니다.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계단이 높은 복도식 아파트, 미끄러운 욕실 타일, 손잡이 하나 없는 화장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고령자가 매일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넘어지는 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서울형 시니어 주택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 주택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면 일반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먼저 식사입니다. 월 30씩 하루 한 끼가 기본 제공됩니다. 혼밥을 매일 해결하던 어르신들에게 끼니 하나가 해결된다는 건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양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청소와 세탁 지원이 포함됩니다. 몸이 불편해도 기력이 부족해도 생활위생이 유지됩니다. 정기적인 안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참 중요한 항목입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에게 가장 무서운 건 질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며칠째 연락이 없어도 이웃이 눈치채지 못하는 구조. 그걸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의료기관 연계까지 포함됩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연계 채널이 미리 만들어져 있다는 것.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생명의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장의 설계로 지어진 건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단차가 없고 안전 손잡이가 곳곳에 있으며 휠체어도 이동할 수 있는 구조. 나이가 들수록 집이 적이 되는 현실을 집이 동반자가 되도록 바꾸겠다는 설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급이 이루어질까요? 서울시는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씁니다. 민간을 끌어들이는 방식과 공공토지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토지 매입비를 최대 100억 원 융자해 줍니다. 매입가의 20% 이내 범위입니다. 건설자금 이자는 연 4%포인트 지원, 최대 240억 원까지입니다. 공공기여 완화, 기부 체납 인정 범위 확대. 쉽게 정리하면 이 사업 들어오면 수익구조 보장해 드리겠습니다입니다. 공공 쪽도 움직입니다. 계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같은 공공토지를 활용해 2031년까지 노인복지주택 약 800호를 짓습니다. 성신여대 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에도 132호가 추가 공급됩니다. 무주택 고령자에 대한 보증금 지원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최대 6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용도 인센티브도 눈에 띕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시니어 주택을 넣고 무장의 설계를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인센티브를 줍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 주택을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최대 200%까지 올라갑니다. 건물 높이 제한도 최대 30M 완화합니다. 공급만이 아닙니다.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겠다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집수리 지원도 병행합니다. 2035년까지 1만 호에 대해 화장실 안전 손잡이와 단차 제거 같은 무장의 설비를 지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선택한 방향은 공급과 현장 지원을 동시에 가져가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집을 짓는 것과 지금 사는 집을 고치는 것, 두 방향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서울형 시니어 주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식사 안부의료 연계를 포함한 생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진짜 질문이 남습니다. 월 200만 원. 이 숫자를 다시 꺼내 봐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실버타운보다 저렴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고급 실버타운의 월 비용은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을 넘습니다. 그에 비하면 200만 원은 분명 낮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타깃인 중산층 고령자에게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현재 기준으로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입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있다고 해도 월 200만 원의 안정적인 고정 지출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즉, 이 정책이 겨냥한 중산층 고령자는 정확히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지점이 이번 발표에서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 정책은 빈곤층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유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딱 그 중간이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공공지원의 기준엔 맞지 않고 고가 서비스를 감당하기엔 빠듯한 계층, 그게 바로 이 정책의 타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성패는 공급 수량이 아닙니다. 실제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책정되는가? 그리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층이 이 정책의 수혜 범위 안에 실제로 들어오는가? 이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한 줄로 지나친 문장이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10년 임대 후 우선 분양을 추진한다. 이 부분입니다. 민간이 짓고 민간이 운영하고 10년 뒤에는 분양으로 전환됩니다. 이 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구조라면 결국 수익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이 흐름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큰 맥락이 있습니다. 이 정책 하나를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건 서울시의 주택계획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등장하는 구조 변화입니다.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2025년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치만으로는 실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실감이 되는 숫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지하철 객차 한 칸에 타는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아파트 한 동의 주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납니다. 1960년대생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이 시간에도 65세 진입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 이른바 독거노인 비율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이 줄고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이건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는 것, 이게 앞으로의 표준적인 노년 풍경이 됩니다. 그 풍경 속에서 집의 의미가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는 곳에서 관리받는 공간으로 이 전환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미래의 어르신들 이야기만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40대, 50대에게 이 정책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다. 첫째, 지금 부모님이 어떤 선택지를 갖게 되는가? 둘째, 20년 뒤 나 자신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오늘 이 뉴스가 단순한 복지 기사가 아닌 이유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월 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싼 게 아니라 중산층 고령자에게 정확히 닿는 숫자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그 답은 이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오늘 뉴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는 이제 집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집 하나를 고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서비스가 내 일상을 지탱해 줄 것인가? 어떤 구조 안에서 늙어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형 시니어 주택이 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지금 시작된 공급 계획이 실제로 얼마나 현실에 맞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35년까지 1만 2천호. 이 숫자가 서울 고령 인구 193만 명 전체를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공급은 수요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 이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선택지가 생긴다는 것, 이건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선택지가 없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고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좋은 선택지가 생겼다고 해서 그 선택을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지점이 앞으로 이 정책을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비용 구조가 어떻게 정착되는지, 실제 입주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수준인지, 민간 운영 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 세 가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무장애 설비 지원 대상으로 2035년까지 1만 호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고쳐서 계속 살겠다는 분들에게는 이 항목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신축 시니어 주택이 아니어도 지금의 집을 안전하게 고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노후 전략입니다. 결국 이 정책이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방문에서 노후가 삶의 끝이 아니라 품위의 완성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아름답습니다. 그 말이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는지는 앞으로 몇 년이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사는 집과 관리받는 집, 어떤 노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지금 당장 없어도 됩니다. 이 질문이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영상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시니어 주택이 실제로 어디에 어떤 가격으로 공급되는지 구체적인 입지와 비용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